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흥분의 전도와 전달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가르칠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수능에서도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하드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번 영역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응용에 대한 폭도 굉장히 넓은 곳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기본적인 이론을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쪽은 우리가 이제 휴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분극 이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돕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알다시피 요게 이제 뉴런입니다. 뉴런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었죠. 우리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세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세포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냐?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써있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세포 밖이에요. 그리고 이쪽은요 세포 안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어디 개념이냐? 이 뉴런 세포를 봤을 때 요 지금 굉장히 얇게 그렸지만 요 안쪽이 지금 이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세포 밖, 여기가 지금 세포 밖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 그래서 이 지금 요게 뭡니까? 이게 세포막이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에 지금 뭐도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단백질도 있는 거죠. 막단백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많은 통로를 배우게 됩니다. 막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포막을 이루는 여러분들 인지질이라고요. 그래서 인지질에 대한 것들 뭐 자세하게는 안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중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유동성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을, 이건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막을 사이로 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이동하기도 하고 이동 못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세포 안의 성분과 세포 밖의 성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보십시오. 나트륨은 어디가 많냐면 세포 밖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포 밖에 나트륨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 칼륨은요 또 어디가 많냐면 세포 안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휴지전이, 이 분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요 세포막, 그래서 요 세포막을 중심으로 이게 뉴런 세포예요. 이게 지금 이 자체가 뉴런이고요. 여기가 이제 뉴런 세포 밖, 그리고 여기가 뉴런 세포 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막전이라는 것은요, 뉴런이 세포막을 경계로 형성된 전이차라는 겁니다. 전이차가 뭐죠? 그렇죠. 이런 극성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플러스를 띠고 상대적으로, 한쪽에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이런 이 막을 중심으로 해서 전이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막전이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생명체, 특히 뉴런 세포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막전이로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을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막전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그래서 그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아까도 설명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뭐냐 하면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슨 상태로 돼 있다? 바로 분극 상태로 돼 있는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쉬고 있을 때 이 정도의 막의 전이차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바로 마이너스 70mV의
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는 바로 세포 안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띄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포 안이 마이너스죠. 그리고 세포 밖은 상대적으로 무슨 극을 띄냐 하면 이렇게 플러스 극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포 안, 뉴런 세포 안은 마이너스 극을 띄고 어떻게 뉴런 세포 밖은 플러스 극을 띄냐, 이것에 대한 원리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 뉴런 세포 안은 마이너스 극을 띄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들이 세포 안에 많은데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는 무슨 극을 띠고 있냐면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세포 안이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데 도움이 되겠네. 근데 얘로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바로 뭐냐 하면 이 분극일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아까도 간단히 얘기했어요. 나트륨은 어디가 많냐면 세포 밖이 많고요, 칼륨은 세포 안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외우기 쉽게 밖에는 나트륨이 많고 그래서 안쪽에는 칼륨이 많고, 그래서 박나안카로 여러분들 빡 머리에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박나안카. 막전인 기본적으로 박나안카구나. 밖에는 나트륨, 안에는 칼륨. 박나안카. 칼슘 아니에요. 칼륨이에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양이온인데 밖에는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는 칼륨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뭐 안쪽에는 그냥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몰리게 하는 역할, 나트륨 칼륨 펌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얘네는 이제 능동 수송이라고 해서 ATP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해서 억지로 농도를 몰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은 밖으로 빼내고 칼륨은 안쪽으로 몰리게 하고. 근데 이것은 얘만 가지고는 뭐 세포 안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왜? 둘 다 똑같이 양 플러스 1가기 때문에, 양이온 플러스 1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태가 기본적으로 분극 상태를 유지해 놓으면서 한 가지 이제, 그래서 나트륨은 세포 밖에 많고 안에는 칼륨이 많으면서 하나 더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일부의 칼륨 통로는 오픈되어 있어요. 나트륨 통로는 거의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의 칼륨 통로는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있는 칼륨이 슬금슬금 얼로 빠져나가 있겠어요. 그렇죠? 밖으로 빠져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칼륨 양이온이 약간 밖으로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안쪽이 상대적으로 무슨 극을 띈다? 마이너스 극을 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분극 상태, 휴지전이 상태에 대한 이 원리, 요 세 가지는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나안카를 유지한다.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나트륨은 밖에, 칼륨은 안에, 그리고 안쪽에는 단백질이 많다. 근데 걔네들은 음전하를 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약간의 칼륨 통로는 열려 있어서 좀 더 많고 열려 있어서 걔네들이 안쪽에 있는 칼륨이 밖으로 유입이 되면서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극을 띈다. 여기가 바로 휴지전이 분극 개념입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한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무슨 전이? 이제 활동전이가 시작이 됩니다. 활동전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재빨리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기 신호는요,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지금 몸에서 전달시켜 주는 게 여러 가지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혈관의 혈액.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와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빠르긴 하지만 속도에 대한 한계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자극이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LTE망이랑
똑같습니다. 통신망. 걔네들은 얼마나 빠릅니까? 자극이 딱 주는 순간 이미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원리가 바로 활동 전이가 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LT망이 온몸에 깔려 있어요. 뉴런 그 세포라는 LT망이 온몸에 깔려 있는데 그것이 전달되는, 그래서 전도되는 이 원리를 지금 다시 한번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탈분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게 지금 나트륨 통로인데 나트륨 통로가 오픈되고 이렇게 닫히고 또 닫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밖에 있는 얘가 뭐겠어요? 그렇죠.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칼륨은 안 빠져나갑니다. 근데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밖에 있는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원래는 마이너스 70이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플러스 30까지. 그러니까 탈분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오면요, 딴 건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얘가 지금 나트륨 통로예요. 지금 얘가 나트륨 통로이 열렸어요. 열리다 보니까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나트륨, 얘는 칼륨이에요. 특정한 녀석만 얘는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누구만? 나트륨만. 그래서 통로가 열리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밖에 뭐가 많아? 그쵸, 나트륨이 많아. 그래서 이 많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확산의 원리죠.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분국 상태, 농도 9배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많은 나트륨이 이제 통로가 열리면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뉴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처음에는 마이너스 70mV였는데 얘가 몇 가지 이동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플러스 30mV까지. 여기까지만 딱 열리고 이제 얘가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닫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열린 다음에 플러스 30까지 열린 다음에 닫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활동 전이 중에서도 어쨌든 탈분국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분국 상태 마이너스 70 상태였다가 탈분국, 그래서 플러스 30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자극을 받으면 일어난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바로 재분국이 나옵니다. 재분국은 이거 보세요. 나트륨 통로는 닫혔어요. 나트륨 통로는 닫혔는데 지금 칼륨 통로가 다시 열리면서 얘가, 칼륨은 어디서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세포 안에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에 있는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점점 지금 다시 안에 있는 플러스가 나가다 보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70을 살짝 넘는, 그래서 이게 과분국, 요새 과분국에 대한 개념도 중요합니다. 왜냐? 과분국은 딱 마이너스 8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마이너스 80에 대한 수치는 딱 과분국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70은 그냥 분국 그냥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30까지 열린 다음에는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 어떻게 된다? 오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픈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요게 이제 칼륨이었죠. 얘는 나트륨이었고, 그래서 안에 있는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여기가 이
어떻게 보면 플러스 30까지 됐었는데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내려가는. 근데 몇 가지? 마이너스 80까지. 그래서 과분국 상태. 이런 걸 이제 과분국이라고. 그래서 과분국 상태까지 내려갔을 때 이제 칼륨 통로는 닫히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상 이제 수능에서도 애매한 지문으로 나오는 것은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탈북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나트륨은 여전히 안쪽이 많습니다. 여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은 여전히 밖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무리 안쪽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나트륨은 여전히 바깥쪽이 많아요. 그리고 칼륨이 아무리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해도 칼륨은 안쪽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항상 분국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애가 뭐냐?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분국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애가 바로 요 저번에도 배웠듯이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 뭐냐? 얘는 나트륨은 기본적으로 안쪽에 있는 걸 바깥쪽으로. 요게 뭐겠어요? ATP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칼륨은 기본적으로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가 어떻게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얘는요 지금 이 휴지기 전이 회복, 그러니까 요 기간에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그냥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분국 상태.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일하는 녀석입니다. 뭘 활용해서? 요게 뭐야 아까? ATP죠. ATP를 이용해서 얘는 열심히 일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다시피 아까 기본적으로 나트륨은 밖에 많고요. 칼륨은 안에 많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어떻게든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끄집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칼륨은 어떻게든 끄집어서 안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 바로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탈분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나트륨 통로, 걔는 통로기 때문에 에너지는 필요 없어요. 밖에 나트륨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이 그냥 흘러서 밑 세포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재분국이 일어날 때 칼륨 통로, 걔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안에 어떻게 보면 칼륨이 많아서 그냥 확산으로 인해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갔죠. 걔네들 에너지 필요 없습니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거만 하면 돼요.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능, 동, 수, 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뉴런, 특히 이 전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통로와 펌프 세 가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여기서는 뭐 전이차에 대한 것들은 차이는 없어요. 왜? 뭐 이쪽으로는 나트륨 나가고 이쪽은 칼륨이 나가기 때문에 전이에 대한 차이는 없긴 하지만 다시 약간 불균해, 다시 분국 상태로, 원래 휴지전이 상태로 다시 전이를 어쨌든 회복시켜 나가는. 그래서 나트륨은 밖에 많게, 칼륨은 안쪽에 많게, 이런 역할들을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그래프를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우리 막전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활동전이가 돼서 과분국을 지나서 다시 분국, 휴지전이가 되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배웠겠지만 이 부분은 뭡니까? 바로 휴지전이죠. 여기는 휴지전.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이상?
이제 역치라는 개념이 있죠.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와야지만 어떻게 보면 활동 전이까지 갑니다.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자극의 세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 고주파가 우리 청력으로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역치 이상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그러면 얘가 이제 쫙 활동 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분극이라고 했죠? 탈분극. 그죠? 탈분극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탈분극 상태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그리고 다시 무슨 분극이 재분극. 재분극이 되고 여기서 이제 과분극인 몇 가지 마이너스 한 80까지 간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온다는 요 그래프 잘 정리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넘겨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흥분의 전도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팍 왔습니다. 가지돌기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지돌기서부터 시작한 이 자극이 와서 얘가 처음에는 그죠? 이렇게 됐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시면 우리 알다시피 원래는 안쪽이 지금 여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뉴런 세포 안쪽은 무슨 극? 마이너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극 상태죠. 분극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자극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뭐가 된 상태예요? 그죠? 탈분극이 된 상태죠. 그럼 여기는 아직 뭐겠어요? 이쪽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분극 상태겠죠. 그럼 이쪽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겠어요? 탈분극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분극이 되겠어요? 그쵸.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간 순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이게 이제 굉장히 하드하게 나와요. 문제에서. 속도 문제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기본 개념만. 그래서 이쪽 그래서 한번 탈분극이 지나간 그래서 탈분극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지금 한참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트륨 통로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뭐가 되어 있는 상태겠어요? 탈륨 통로가 이제 오픈되어 있어서 다시 재분극이 되고 있겠죠. 그죠? 다시 그래서 마이너스 극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여기는 아직 분극 상태. 아직은 아무것도 안 일어났대. 근데 얘가 또 옆을 자극을 시켜줘서 여기 또 나트륨 통로가 여기면 여기가 또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이런 전도 과정. 이런 전도 과정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이런 전도 과정.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전도 과정이라면 여기서 이제 탈분극이 일어났어요. 아직은 휴지 전이야. 근데 탈분극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쪽은 뭐가 돼? 재분극.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는 아직 휴지. 일로 갔어. 탈분극이. 그럼 여긴 재분극. 그럼 다시 여기는 분극. 그리고 여기도 분극. 요 과정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뭘 배우냐? 얘는 도약전도입니다. 아까는 그냥 민마리집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마리집이 있어요. 이 마리집 우리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시 배울 테지만 마리집이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요게 이제 마리집이고요. 그리고 요 옆으로 어떻게 보면 요런 랑비의 결절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 좀 가려져 있지만 어쨌든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자극이 팍 오면 그쵸 여기로만 가. 여기로만. 얘네들이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도 이 분극 이게 어디서만 일어나냐? 여기서만 일어난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무슨 체예요? 절연체예요. 그래서 얘를 마리집이라고 하죠. 얘도 하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세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탈분극이 안 일어나. 탈분극은 요 어떻게 보면 랑비의 결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플러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게 이제 기본 상태죠.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근데 어떻게 되냐? 다시 적어보면 여기가 그래서 안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탈분극이 됐죠. 그럼 얘는 또 이쪽으로 도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여기가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이쪽은 다시 재분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다시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다시 지나고 나면 얘는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속도는 어느 게 더 빠르다? 요거는 꼭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속도는 어디가 더 빠르냐? 바로 마리집 신경이 림마리집 신경보다 빠르고요. 지름도 두꺼울수록 빨라요. 그래서 오징어가 굉장히 지름이 두껍거든요. 오징어 신경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지름만 비교를 해보면 마리집 신경이 굉장히 빠르지만 지름은 어쨌든 두꺼우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이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도약 정도까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흥분의 전달에 대한 개념까지만 여러분들 우리 함께 배우면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냅스입니다. 이 시냅스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죠? 축삭돌기와 가지돌기가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신경이 오는 거예요. 축삭돌기를 통해서 신경이 왔어. 그랬더니 축삭돌기 말단에 아까 수포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가 지금 이걸 이제 약간 모형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다시 가지돌기 말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붙어 있지 않는 이런 시냅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요 개념.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요거 이제 시냅스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냅스 소포라고 합니다. 시냅스 소포라서 여기 수없이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어요.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까 흥분의 전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나트륨, 탈분곡 이런 걸로 인해서 신호가 여기까지 오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시냅스 소포가 쫙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적게 그렸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시냅스 소포가. 얘네들이 쫙 밑으로. 이게 지금 무슨 돌기예요?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으로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돌기겠어요? 얘는 가지돌기죠. 그래서 여기가 시냅스 틈입니다. 틈이 있어요. 완전 붙어있지 않아요. 여기가 몇 나노미터이면 한 30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 개념 10의 어떻게 미터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굉장히 아주 작은 틈으로 얘네들이 시냅스 소포에 있는 요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쪽으로 쫙 나오게 되죠. 쫙 나오면 이제 누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결합을 하냐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보면 아까 나트륨 통로.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나트륨 통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닫혀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딱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이 딱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딱 반딩이 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열려라 참깨가 된다. 그럼 열려서 누가 들어온다? 나트륨이 또 이 가지돌기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오면 또 무슨 분극 시작? 그죠? 탈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흥분의 전달이라고 한다. 그래서 흥분의 전달. 그래서 전도와 전달은 좀 다른 개념으로 씁니다. 흥분의 전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쭉 탈분국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 전기 신호가 이동이 되는 거라면 축삭돌과 가지돌기,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은 아주 작은 틈, 시냅스 틈. 그래서 나노미터 정도의 그 틈이 있고 그 사이로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돼서 걔가 바인딩이 딱 되면 나트륨 통로에 다시 바인딩이 되면 걔가 열리는.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더 좀 종류가 있지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바인딩돼서 열리는 나트륨 통로가 있고 아까 전도 그 신경의 전도, 그래서 흥분의 전도에서 배우는 것처럼 전기 신호로 인해서 전기 신호가 바뀔 때 열리는 나트륨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종류의 나트륨 통로로 인해서 어쨌든 신호는 전달된다. 그러니까 신호 전달의 가장 핵심은 나트륨 통로. 이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으로 모든 진도를 나가려고 보니까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치실 테지만 천천히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히 그냥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흥분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있어요. 약물들이 있습니다. 약물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이 카페인, 니코틴, 전 담배는 안 핍니다. 그래서 담배, 이 니코틴 성분 이런 것들은 이제 각성제라고 해서 얘네들 약간 흥분시키는 역할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진정제 같은 경우는 얘는 오히려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졸리게 약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막 잠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게 축 처지는 거죠. 각성제는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먹으면 잠이 잘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정제 대표적으로 알코올, 그리고 이제 환각제는 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 다 신경 전달 물질과 다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뭐 진통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신경이 못 느끼게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다양한 증세들이 있는데 뭐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각성제, 진정제, 환각제 이런 그냥 그런 큰 어떻게 보면 개념만 좀 잡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과제입니다. 이번에 과제는 뭐냐? 요 중에서 한 가지만 정해서 뭐 나는 몰라 알코올 하고 싶다. 나는 카페인 하고 싶다. 뭐 한 가지만 여러분이 정해서 어떤 시냅스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흥분 전달에 요거를 한번 좀 더 심화해서 잘 정리를 해서 딱 종쳤네요.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로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발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신경의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또 복습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